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대박을 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테이퍼링 시기를 올 11월 시작해서 내년 중반쯤 완료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면 항상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우 같은 파월 덕분에 그동안 1년 내내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계속 다뤄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큼 내구성을 가져서 이번엔 이런 소식이 나왔어도 급하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경기 전망 예측을 보면 GDP 전망치가 올해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는 오히려 3.3, 2.4에서 3.8, 2.5로 훨씬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오히려 좀 좋게 작용을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그런 실업률을 보일 걸로 보이고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어 PC 인플레이션도 보면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인 2% 수준대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부분이 시사될 수 있는 거죠. 점도표를 살펴봐도 6월달보다 9월달의 점도표가 확실히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반기쯤이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물론 이 점도표는 다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망치라는 것은요. 하지만 연준의 방향이 결국 테이퍼링을 하고 그것이 종료되면 금리 인상 수순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도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보다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한 섹터적인 부분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그런 보도들도 시장의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숙제가 많이 남아있죠. 자, 10월 달까지 미국의 부채한도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내용인 K 컨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죠.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세계 2위까지도 가고 아주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대박이 난 배경은 특정 장르라서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장르물을 되게 좋아해요. 호러 장르라든지 스릴러,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소비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일색이에요. 그래서 향후 K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주 시장이 뜨거운 테마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자, 쇼박스 같은 경우는 사이런 픽처스,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 투자 사례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고요. 대장주인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정재하고 정우성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약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의 정우성이 대표로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관계사일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공유,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도 출연했죠. 그리고 배두나, 그리고 닌자 어쌔신에서 비의 아역으로 나왔던 이준도 이번 드라마의 주연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 드라마도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불어오니까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은 대장주로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사채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올 9월 29일까지 나올 물량이 107만 주가 넘는데 전환가액이 3,300원짜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좀 더 매매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12월 달부터 줄줄이 이렇게 큰 물량들이 있습니다. 1,100만 주,
8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스럽고, 이런 테마가 불었을 때 수급 보면서 빠르게 단타 대응이 되는 사람들만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에서 또 급등을 했었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15일날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을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이달 29일까지 사채 물량이 12만 9천 주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환가액이 6,900원대로 지금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전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 물량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말부터 내년도까지 나올 물량이 1,800만 주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볼 종목은 안 되죠. 역시 수급 보면서 단타를 할 종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TVN에서 공개되는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죠. 킹덤의 히어로 김은희 작가가 참여한 지리산입니다. 역시 킹덤에서 활약했던 전지현, 주지훈이 주연을 맡아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제작비도 뭐 400억인가 뭐 들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안 되면 글로벌 이슈는 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내년도에는 A+가 무당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꾸준한 컨텐츠를 앞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좋잖아요. 지리산 때문에. 그래서 지리산이 공개되기 전에 수급 보면서 단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돼요. A스토리는. 자, 내년도 4월 달에 사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괜찮죠. 그리고 하반기에 넷플릭스에서 기대되고 있는 드라마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지옥입니다.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있고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했는데,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는 JTBC 스튜디오가 인수했기 때문에 J 컨텐츠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 이후에 좀 주춤했는데 이번 지옥으로 좀 반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웹툰 원작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학원 좀비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좀비물인데, 역시 장르물로서 학원 좀비물이 정말 잘만 만든다면 대단히 인기를 또 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J 컨텐츠리가 메가박스만 아니라면 정말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 지금은 노딱사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게 많습니다. J 컨텐츠리의 계열사인 JTBC 스튜디오 산하의 레이블 현황을 보면 엄청나죠. 최근에 6월 달에 컨텐츠 지음하고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프로덕션 H까지 또 지분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레이블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이블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텐데, 이런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실적이 너무 안 좋죠. 메가박스로 해서 적자 구조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면서 철저하게 저점에서만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채 물량도 11월 달부터 좀 나오고요. 내년 5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역시 영화 부분에 대한 적자가 너무 좀 아쉽습니다. 메가박스에 대한 부담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리고 바른손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넷플릭스와 6편의 작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경영상 비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 바른손도 12월 달부터 사채 물량이 나온다는 거, 2,900원짜리 사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뜨면 언제든지 저 기간이 지나갔을 때 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차트 흐름도 바른손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바른손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A스토리라든지 또는 아예 대장주인 버킷 스튜디오를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좀 살펴보죠. 버킷 스튜디오가 재료가 남은 사주 이틀 연속 상한가 가는 아주 완급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량간을 수반했지만 역시 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다음 주에 그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고 단계별 저점 구간들 노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역시 단타 대응이 되는 사람들만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쇼박스 역시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까지 한번 찍었는데 물량 나오면 그대로 다 물량 소화하면서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다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꼭 하체 물량 확인하고 기술적 저점에서 대응하는 단타 전략만 가능하다는 거. 바른손은 다 여기 물려있는 자리들이고 지금도 수급이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죠? 매매하지 않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앞에 물려있는 자리들이 좀 강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 N자형으로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 추가 상승을 한번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면서 K스토리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쌍끌이로 살짝씩 좀 입질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저점 구간에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잘 짜보시고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 나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등해서 올라가도 언제든지 급락 맞을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테마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매했다가는 물렸을 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J 컨텐트리 같은 경우 올 초반에 아주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쌍끌이로 추세를 좀 만들었다가 이 추세의 저점대를 다 이탈하고 안타깝게도 8월달에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역시 DP라고 하는 드라마 덕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작품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도 갈 수 있습니다만 아예 치고 가면 치고 간 이후에 대응하든지 안 그러면 이 박스의 저점 약 42,000원대를 보고서 내려오면 단계별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조금 입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붙는 종목들, 좀 여유로운 종목들 좀 보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사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급 확인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오징어 게임 K 컨텐츠의 새로운 도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